안녕하세요. 동물매개치료사 박은영입니다. 오늘 강의는 세종대학교와 세종사이버대가 공동 주관하는 동물매개치료 특강입니다. 이 강의는 동물매개치료는 어떤 것인지, 또 다양한 사례들과 임상 현장에서 동물매개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동물매개치료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매개치료 특강 첫 번째 파트, 동물매개치료의 실제와 이해에 관한 첫 번째 파트 내용입니다. 동물매개치료는 인간과 동물의 유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심리치료적 접근이기 때문에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동물매개치료 역시 관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매개치료가 어떠한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매개치료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흔히 매스컴에서 동물매개치료는 동물과 함께 즐거운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니면 동물과 즐겁고 예쁜 그림을 만드는, 서로 교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동물이 재주를 부리거나 동물과 함께 몸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물매개치료는 동물이 함께 참여하는 심리치료적 접근법인데요. 과거에는 동물이 함께 활동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어떤 도구적 역할을 하는 매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매개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매개치료는 동물매개활동과 동물매개치료로 나뉘는데요. 동물매개활동은 오락적이고 교육적이고 예방적 기능, 또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치료적 접근을 하지는 않고요.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동물매개치료의 경우 활동과 다르게 치료의 목표가 있고 계획에 따라 수행하며 결과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매스컴에서 안내되고 있는 동물매개치료의 경우 동물매개치료와 활동이 중복되어 그 의미가 전달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보다는 동물매개활동과 동물매개치료 모두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데요. 가운데 보시면 다양한 환경 구성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 신체적 발달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용어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접근 방법에 또 결과에 대한 중요성에 더 집중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동물매개치료가 이벤트적 접근, 가볍게 즐겁게 놀이하는 수준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동물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렇게 가벼운 이벤트적 접근에도 동물매개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동물하고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동물과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물들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활발해지는데요. 동물을 보살피려면 동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지원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타인 조망 능력 또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사람들은 책임감과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의 효과를 얻게 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동물은 같이 하는 것, 한 공간에 있는 것,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호르몬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으로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있는데요. 옥시토신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닮은 이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되게 되면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들을 느끼는데요. 이때 사람이 느끼는 즐거운 감정이 동물에게도
동물 역시 사랑받고 관심받고 하는 과정 안에서 똑같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즐겁고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 동물이 수용해주는 반응이나 신체 접촉, 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활동들, 즐거운 감정에서 웃는 이런 상황들이 사람의 몸에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하게 해줘서요. 세로토닌은 사람의 도파민을 적절히 분비하게 해주고 또한 그 정서에 영향을 주는 노르아드레날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울증이요. 사람의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조절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호르몬에 변화를 주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다양한 것들을 하나둘 경험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볼까요?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촉감을 느끼기도 하고 놀이를 하기도 하고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배려하는 경험들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요. 동물과 사람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정과 행동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과 놀이하면서 수용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리드하고자 하는 욕구, 몸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해소될 수 있고요. 또 내가 동물에게 무언가를 표현했을 때 그냥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그것을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부담스러워하는지 이런 반응을 통해 사람이 동물이 어떤 반응을 하는구나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수정할 수 있게 2차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과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 매개 치료를 통해서 즐거운 경험, 성공의 경험들은 다른 활동에 대한 그 동기 유발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신체 활동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 운동 효과와 재활을 돕는 효과 역시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물 매개치료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동물은 내담자와 동물 매개치료사의 관계 형성을 원활하게 돕는다고 합니다. 자, 동물과의 즐거운 활동은 이완 효과 및 불안감을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요. 내담자로 하여금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증대시키고 동물의 그 중간 역할을 통해서 동물 매개치료사와 관계 형성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치료적 접근에 한계가 있는 내담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과 헤어져 있는 보육원 아동들, 아니면 성폭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그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외적 환경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우울이라던가 그것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고요. 치료적 접근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중간에 탈락을 한다거나 활동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거나 관계 형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동물이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담자와 관계 형성이 원활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불안감의 감소, 또 신뢰감의 형성을 통해서 자기 개방이 용이해서 치료적 접근에 필요한 그 요소들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성을 좀 살펴볼까요? 동물은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동물은 상대를 비판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대인관계를 할 때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불안감을 감소하게 돕기 때문에 이런 내담자가 조금 더 쉽게 마음을 열어서 동물 매개치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실수에 대한 부담감 역시 줄어들고 동물과의 상호작용 중 연습 기회를 통해서 성공의 경험을 통해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갖게 하고 성취감을 갖게 하고 또 다른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 또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성을 좀 알아볼까요? 내담자와 동물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동물은 어떤가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역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요.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의 반응은
환경 제공을 위한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동물에게 즐거운 감정, 무언가 아니면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아내고 거기에 필요한 환경을 또한 구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동물 매개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리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면 동물에게 이리 와 아니면 공을 가져와라든가 어떤 명령을 통해서 본인이 표현하는 것들을 동물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통해 성공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고, 내가 수용받는 것으로 인한 그런 안정감, 성공의 경험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고 동물 매개 치료 안에서 보다 열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돕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동물 매개 치료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도움으로 올브리치는 정서적 효과, 스트레스 감소와 대처기술 효과, 인지 효과, 건강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다른 효과들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 매개치료 기도 효과 중에 정서적 효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적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발생적 효과인데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를 통해 그 효과가 활성화되기도 하는데요.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교감 호르몬,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혈압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신체적 접촉과 격려하는 말, 또한 동물 매개치료사가 경청하고 동물이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환경을 통해서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옥시토신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식 수준과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의 경우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분비를 조절을 해주는데요.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ADHD 학생들처럼 좀 과잉 행동이나 충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도파민이 적절히 분비될 경우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식욕과 성욕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의 경우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과도하게 분비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호르몬인데요. 이런 노르아드레날린이 적절히 조절될 수 있게 조절하는 것이 또 세로토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은 어쩔 때 분비가 될까요? 자, 동물 매개 치료의 그 활동 상황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물과 함께 활동하는 동안 즐거운 감정, 또 동물이 귀엽게 애교를 부리고 몸으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저절로 웃음이 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웃는 행동, 또 동물을 돌보고 함께 활동하는 동안 몸을 사용하는 것, 우리가 공놀이든 같이 뛰어놀든 몸으로 끌어안고 교감하는 활동을 하든 결국 사람들은 몸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또한 산책처럼 운동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신체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날 때도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또한 산책 중에 따뜻한 햇빛을 쬐는 것, 그런 일광욕 역시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 매개 치료를 통해서 활동 중에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들이 저절로 세로토닌이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정서적 효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 감정과 안정감을 통해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되고요. 긴장감 완화를 통해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동물 매개 치료가 정서적 효과를 통해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쪽으로 효과가 동기 유발되는 이런 또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함께 활동하는 중 안정적인 관계 형성 경험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해서 사람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동물과의 활동으로 인해 얻어진 그 정서적 안정은 사람의 심박수, 혈압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는 외부 자극을 왜곡하지 않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람이 흥분돼 있거나 긴장돼 있다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이 주는 그 자극들, 주변 환경에서 주는 자극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부정적으로 과장되게 받아들여지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걸러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 자극을 건강하게 또 남들이 주는 자극이나 환경적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의 경우에도 그 요인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극을 위협 또는 도전으로 활발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수행하게 돕는 특성 또한 갖고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은 사람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절한 배출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위협적이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으며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비해 방어적이지 않고 솔직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동물은 사회정서적 관계에서 사람들처럼 요구적이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고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사람의 자기 개방을 용이하게 하고 감정이입도 쉽게 이루어지게 돕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효과 안에서 동물로 인한 이런 효과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로 인한 이완 효과를 살펴보면 동물로 인한 이완 효과는 사람의 불안감을 낮춰줄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게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불안감이 낮아질 경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를 있는 대로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해주는 장점을 통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 방어벽을 보다 쉽게 열 수 있게 돕는 특성 역시 갖고 있는데요. 동물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서로 다가서게 하고 또 가족, 친구 간 반려동물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갖고 서로 소통하게 돕는 가교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교적 역할.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그 방송이나 이런 그 CF에서 많이들 나오죠. 가족 간에 아빠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가족들과 소통하기보다는 그 가족 속에 어우러지기 어려웠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반려동물만큼은 나에게 와서 아는 척을 해주더라.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에서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했었는데 반려동물이란 주제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열기도 하고 소통하고 대화가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바로 가교적 역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사회적 효과를 좀 살펴볼까요? 대인관계 기술의 증진. 대인관계 상황의 연습 상대로서 동물들은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따르는 동물의 반응. 단순히 수용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동물이 있는 그대로 그 수용해주는 과정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동물에게 도움을 줬다던가 동물의 관심이나 활동을 이끌어내는 통해서 성공의 경험을 통해 성취감 역시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동물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면 동물을 보살피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동물을 보살피는 경험은 타인 조망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내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상대를 배려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타심과 또 내가 역할이 주어지는 내가 밥을 줘야 맛있게 간식을 먹고 내가 쉴 수 있게 강아지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쉴 수 있게 안아주어야지 강아지들이 쉴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다양한 동물들 역시
내가 즐겁게 놀아줄 수 있어야 이 친구들이 또 즐거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나는 여태까지 정서적으로도 건강하지 않고 마음적으로도 되게 우울하고 또 일상에서 어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동물하고 함께하는 과정에서만큼은 나 때문에 동물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해할 수 있는 이 과정 안에서 내담자에게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담자에게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그동안 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거나 위축된 정서를 갖고 있었던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돕기도 합니다. 이는 삶에 대한 만족감 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요. 동물을 돌보는 경험 안에서 자기조절 경험. 이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협조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함께 하기 위한 규칙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지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람은 타인을 보살피는 상황에서 인지적으로 더 활발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동물과 함께 몸을 사용한 활동은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 인과관계 학습,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 사용 자극은 호기심 자극 경험을 통해 사람의 뇌 기능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험하는 성공은 자신감을 회복해 다른 영역에서의 동기화로 또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인지적 효과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공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일상생활에서의 또한 새로운 도전과 성공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효과. 동물과 함께하는 활동은 놀이를 통해 즐겁게 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대소근육 운동과 발달을 통해 그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체활동 능력 증진의 경우는 보면 동물과 움직이는 과정 안에서 몸을 사용하면서 대소근육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요. 이는 균형감각 증진, 다양한 감각 자극의 기회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과 몸을 사용해서 활동하는 것은 인간이 몸의 신체적 접촉, 부드러운 털과 따뜻한 체온을 직접 느끼는 그런 접촉을 통해서 그 감각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효과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 그 선행 연구 중에서도 사람이 평소에 다른 대상과 충분히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이 인지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체활동 능력이 증진되어서 얻게 되는 성공의 경험은 몸을 사용한 활동에 대한 흥미, 재활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것들, 또 재활 의지로 연결되어서요. 앞으로 다양한 신체적 활동의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동물을 보살피는 활동. 동물 매개치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물을 보살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산책이나 놀이, 관리의 과정, 동물을 씻기고 먹이고 함께 몸을 사용해서 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관리의 과정 중에 몸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운동 기회가 증가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은 사람의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수치를 감소시켜주고요. 심근경색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진 않은 사람보다 회복이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경우 병원 방문율이 감소하는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요. 동물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신체 건강 및 앞으로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매개 치료의 각 효과들은 각각 개별 효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기능적 영역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다른 가능성으로, 효과적 가능성으로 역할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에게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동물 매개 치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동물 매개 치료 임상 현장에서는 동물 매개 치료사, 내담자,
치료 도우미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한번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매개 치료 임상 현장에는 내담자, 치료 도우미 동물, 동물 매개 치료사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 동물 매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동물 매개 치료가 이루어진 후 동물 매개 치료사들은 보호자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동물 매개 치료 시간에 내담자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 어떤 영향으로 해석이 되는지 안내하고요. 동물 매개 치료 시간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던 것들을 안내하는 과정 안에서 가정에서도 내담자를 돕기 위해 어떤 환경을 주시면 좋을지에 대해 안내하는 양육 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동물 매개 치료 시간에 내담자와 치료 도우미 동물, 동물 매개 치료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먼저 내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는 동물과 동물 매개 치료사와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과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를 조절하거나 감정을 전이하거나 동물을 돌보는 과정 안에서 책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료 도우미 동물 역시 동물 매개 치료 시간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요. 내담자나 동물 매개 치료사가 지시하는 명령에 반응하거나 때로는 회피하기도 합니다. 치료 도우미 동물은 적극적으로 내담자의 명령에 반응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기에는 내담자가 수용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때까지는 치료 도우미 동물이 적극적으로 내담자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되고 나면 내담자가 치료 도우미 동물의 감정을 읽고 배려해서 활동하는 것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도우미 동물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거나 불편한 방식으로 내담자가 접근할 경우 수용보다는 피하는, 회피하는 반응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저희가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치료 도우미 동물은 내담자와 함께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놀이를 하거나 함께 휴식하기도 하고요. 몸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활동 역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동물 매개 치료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동물 매개 치료사는 치료 환경 안에서 내담자를 존중해주는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치료 도우미 동물이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상황과 감정을 적절히 읽어주고요. 최소한의 제한 설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제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은 아닌 게 아무래도 살아있는 동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치료 시간만큼은 동물 매개 치료사나 치료 도우미 동물, 내담자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는 것, 또 하나 치료 시간 중에 치료 공간에 머무는 것 정도의 최소한의 제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담자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 매개 치료사가 내담자를 위한 긍정적인 환경, 또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물 매개 치료에서는 내담자와 치료 도우미 동물, 동물 매개 치료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심리치료적 환경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담자에게 필요한 그 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담자 분석이 필요한데요. 내담자 분석 굉장히 낯설고 좀 어색한 표현일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심리치료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내담자 분석은 동물 매개 치료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낯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3가지 질문 형태로 분석의 과정을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질문으로는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 원인 가능성은 무엇일까? 2번째, 그때마다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을까? 3번째, 동물 매개 치료사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할까?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 원인 가능성. 동물 매개 치료사가 내담자에게서 왜 어떤 독특한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울고 떼를 쓰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울고 떼를 쓰는 게 혹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일까? 아니면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신체적 어려움, 혹시 장애로 인한 영향인지, 또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의 영향, 아니면 내담자에게 그 성장 과정에서 제공되었던 양육 환경의 영향인지, 아니면 또 당일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학교에서 동물 매개 치료 직전에 아니면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불편한 경험을 했던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울고불고 떼를 쓰는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 동물 매개 치료 시간에 동물과 함께 즐겁게 뭔가를 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실제로 치료실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거나 치료사를 아는 척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동물에게 전혀 관심이 없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네 라고 당황한다고 하면 우리는 동물 매개치료의 진전을 더 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에 필요한 3가지 질문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울고 떼쓰는 아동의 경우 왜 울까? 이 친구가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오늘 몸이 안 좋은가?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울고 떼를 쓰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경험들을 했었을까? 치료사들은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게 되죠. 2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그때마다 어떤 환경이 노출되었을까? 어떤 환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울고 떼쓸 때마다 누군가 이 친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울고 떼쓰는 행동을 누군가 보상해줬다. 맛있는 간식을 준다거나 얼르고 달래주거나,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거 하게 해줄게. 울지 말고 이걸 해보자 라고 했다던가, 이렇게 울면 더 이상 동물 매개 치료나 다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해도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던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반대로, 보상의 반대로, 엄하게 훈육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통제하는 반응이 주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얼르고 달래는 보상과 통제하는 경험의 경우 내담자로 하여금 그 보상이 사라지면 또다시 우는 행동을 반복하게 하거나, 또 무섭게 통제하는 행동의 경우에도 무섭지 않은 치료사와 함께 했을 때 내담자가 다시 우는 행동을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을 제공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3번째 질문,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될까? 여태까지 만약에 얼르고 달랬거나 혼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그러면 어떤 환경? 다른 환경이죠. 공감해 주는 건 어떨까요? 이 친구가 정말 떼를 쓰던, 아니면 너무너무 속상하거나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울고 떼를 쓰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은 특히 마음의 벽을 높이 쌓고 있는 내담자에게 그 벽을 쉽게 허물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도와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래, 너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구나. 선생님하고 강아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마음껏 울어. 다 울고 속상한 게 좀 풀리면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놀자. 기다려줄게. 라고 하고, 실제로 저희가 기다려줄 경우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아이들이 마음을 풀고 치료에, 동물 매개 치료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결과만 보고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왜 이것들이 나타났는지, 이렇게 내담자가 반응할 때마다 주변에서 어떤 환경이 제공됐고 그 환경 때문에 내담자는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영향이 부정적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심리치료적 접근을 위해서 내담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환경을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것들이 내담자에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의 그 기본 질문 3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담자 분석을 통해서 환경이 구성되고 동물 매개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는 보호자 상담을 통해서 치료의 과정이 전달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동물 매개 치료 이후 만나는 보호자,
보호자는 사실 내담자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물 매개치료 효과를 좀 더 긍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동물 매개치료사들은 다음의 것들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물 매개치료 시간에 내담자에게서 나타난 다양한 반응과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라던가 부정적인 변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전달하는데 단순히 결과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떤 욕구라던가 정서적 어려움이라던가 성향 또 당일의 컨디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담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 동물 매개 치료사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환경을 제공했는지, 그래서 그 제공 결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 시간에 동물 매개 치료 중 나타났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단순히 문제 행동이나 퇴행이 아니라 이것이 왜 나타났는지 원인 설명을 통해서 치료의 과정인지 아니면 대체 환경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아까 동물 매개 치료에서 보호자분들은 내담자를 위해서 건강에 회복할 수 있게 돕기 위한 파트너로 안내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내담자가 동물 매개 치료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된다고 하면 일상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가 이런 일반화를 위해서 평소 어떠한 환경을 제공해주면 좋을지 안내하는 것 또한 치료자의 역할인데요. 치료자가 보호자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안내하는 그 기준은 항상 보호자가 실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또한 동물 매개치료사는 상담을 통해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보호자를 위한 정서적 지지자, 또 자원 연결자로서의 역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요. 사실 내담자와 24시간을 함께하는 과정 안에서 보호자분들은 상당히 지쳐 있으실 수 있고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지금 평소에 비해서 그 내담자를 돌보는 과정 안에 갖고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쳐있는 내담자에게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 역할을 상담 중 동물 매개 치료사분들이 같이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보호자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던 원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동물 매개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환경 구성의 그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물 매개 치료가 우리가 본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예쁜 그림이 있고 즐거운 활동, 이벤트적 접근을 하는 것으로 안내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심리치료적 접근이라는 것과 또 그 과정 안에서 동물 매개 치료사가 동물을 잘 다뤄야 하기도 하지만 내담자를 분석하고 또 치료에 필요한 환경을 줘야 되는 존재로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 매개 치료는 이벤트적 접근을 했던 예쁜 그림이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실은 심리치료적 접근이 같이 깔려있는 조금 깊이 있는 치료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물 매개 치료가 심리치료적 접근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심리치료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동물 매개 치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물 매개 치료사 박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